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들을 깊이 있는 정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지만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사다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위험성을 쉽게 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특히 금천구청의 사다리 안전사고 예방 대책 보고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사다리 작업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은 뭔지 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석은요, 그러니까 이 금천구청 보고서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 사다리 안전 문제가 왜 자꾸 놓쳐지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복잡한 안전 규정들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따라오시면 복잡한 문제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숫자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5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3년까지요. 사다리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무려 168명. 168명이요? 5년 만에? 네. 그리고 다치신 분은 약 2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망사고를 포함해서 많은 추락사고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에이, 이 정도 높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1m에서 2m 그 정도 높이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 낮은 높이에서요? 네. 그래서 이걸 낮은 높이, 높은 위험의 역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낮은 높이의 높은 위험이라. 와닿네요. 통계를 조금만 더 볼게요. 기간을 10년으로 넓혀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인데 사망자는 335명, 부상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죠. 서울 지역만 봐도 최근 5년간 32명이 사다리 사고로 사망했어요. 이게 또 표 1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그리고 10년 전 통계도 잠깐 보면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재해자가 거의 3만 9천 명인데, 이 중에 70% 이상이 중상이었고, 사망자도 317명이나 됐습니다. 절대 그냥 넘길 숫자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과 그 가족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고요. 또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요즘은 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적인, 사회적인 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법적인 책임까지.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낮은 높이, 높은 위험, 이 역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위험한 인식의 함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구 가는 정도인데 뭐 잠깐이면 돼. 이런 식으로 1, 2m 높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안일함이 결국 안전수칙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우리 인식과 실제 위험 사이의 이 차이, 이 격차가 결국 부주의를 낳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전구 교체하다가도 크게 다칠 수 있는 겁니다. 1.5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군요. 실제로 이 보고서에도 금천구 관내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망사고 사례가 분석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데이터 센터 사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2025년 4월 26일이었죠. 데이터 센터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분이 사다리에 올라가서 철판을 설치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4.5m면 꽤 높은데요. 네, 이분이 구청 직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였기 때문에 이 금천구청 보고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지역사회 안전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 사고의 근본 원인을 좀 따져보면요. 가장 명백한 것은 역시 작업 내용에 맞지 않은 장비, 그러니까 사다리를 썼다는 점이죠. 철판 설치 작업에요. 그렇죠. 철판 설치처럼 좀 무게가 나가고 비교적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작업에는 고소 작업대라든지 아니면 비계 같은 좀 안정적인 작업 발판이 필수적이거든요. 이 보고서의 예방 대책에도 안전한 작업 발판 설치 후 작업, 이게 딱 명시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역시 장비 선택이 중요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몇 가지 추가 원인들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예 안전한 작업 발판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편의나 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둘째는 그 A형 사다리의 작업 발판 사용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3.5m인데 4.5m에서 작업했다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높이 제한을 어겼군요. 네. 셋째는 2m 이상 높이 작업 시에는 안전모는 당연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흔히 안전벨트라고 하죠. 이걸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아마 안 했거나 했더라도 제대로 걸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전대 미착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 시작 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안전점검회의, TBM이라고 하죠. 이게 좀 부실했거나 아니면 위험성 평가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현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죠.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군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결국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시스템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외주나 협력업체 작업이라고 해도 원청이나 발주처에서 안전기준 준수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문제는 이런 외부 현장뿐 아니라 금천구청 청사 내부에서도 사다리 사용 관행에 좀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사진들 저도 봤는데 좀 아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사진이 청사 밖에서 행사용 시설물 설치하는 모습인데 작업자가 일자형 사다리, 그러니까 원래 그냥 오르내리는 통로로 써야 하는 그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자형 사다리 위에서요? 그건 정말 위험한데요? 네, 안전모도 안 썼고 또 사다리를 밑에서 잡아주는 보조자도 없어서 2인 1조 원칙도 어겼고요. 사다리 자체도 좀 불안정하게 설치된 것 같고 만약에 비라도 왔으면 미끄러질 위험까지 더해졌겠죠. 보고서는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이랑 관리부서의 무관심, 이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안전의식 부재가 심각하네요. 두 번째 사례는 청사 안 엘리베이터 점검 보수 작업 사진인데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보면 작업 발판이 넓고 안정적인 안전사다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다리를 쓰고 있고요. 주변에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하는 안전 통제선 같은 것도 없고 작업자 역시 안전모를 안 썼어요. 엘리베이터 작업인데 안전모도 없이요? 네,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움직이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에서 이런 안전불감증 사례가 드러나거나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외부 현장 사고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난이랑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내부 사고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내부 직원이나 방문객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부 작업의 안전관리가 더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도대체 사다리를 어떻게 써야 안전한 걸까요? 이 보고서에 나온 핵심 안전수칙들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정의하듯이 사다리는 기본적으로 작업 발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 통로예요. 이동 통로다. 네. 산안법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같은 관련 규정들도 보면 사다리를 주로 오르내리는 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발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사다리 위에서는 절대 작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기 전구 갈 때도 쓰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펼쳐 세워서 스스로 설 수 있는 A형 사다리 있잖아요. 흔히 우마 사다리라고 부르는 거요. 네네. 그 A형 사다리는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작업 발판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근데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어떤 조건이죠? 첫째는 전구 교체나 가벼운 배선 작업처럼 경작업, 그러니까 가벼운 작업에 한정되고요. 둘째는 고소 작업 때나 비계 설치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여야 합니다. 장소가 좁을 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 이게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수단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장비 설치하기 귀찮아서 시간 없어서 이런 이유는 절대 안 되고요. 정말 다른 안전한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자로 기대어 쓰는 사다리는 원칙적으로 작업 발판으로 쓰면 안 되고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부득이하게 A형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써야 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안전 수칙은 뭘까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크게 4가지 원칙 정도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안전성 확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사다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죠. 일단 평탄하고 단단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바닥이 중요하죠. 네. A형 사다리는 완전히 펼쳐서 중간에 고정하는 걸쇠 있잖아요. 그걸 확실히 잠가야 하고요. 만약 기대어 쓰는 사다리라면 벽하고 75도 이하의 안정적인 각도를 유지하고 위아래가 미끄러지지 않게 딱 고정해야 합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된 발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잡아주거나 벽에 묶거나 해서 추가적인 넘어짐 방지 조치가 필수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원칙은 높이 및 발판 제한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3.5m까지입니다. 이 높이를 넘는 작업에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3.5m 제한. 네. 그리고 중요한 게 A형 사다리의 맨 위 발판 있죠. 그리고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는 그 바로 아래 발판, 거기서는 작업하면 안 됩니다. 아, 맨 위랑 그 아래는 비워둬야 한다? 네. 몸의 균형을 잡고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워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벽돌이나 상자 같은 불안정한 물건 위에 사다리 올려놓고 높이 높이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죠.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와 작업 방법이 중요하겠고요. 항상 3점 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점 지지요. 네. 두 발과 한 손 또는 두 손과 한 발. 이렇게 세 군데가 항상 사다리에 닿아 있어야 안정적이라는 거죠. 몸은 항상 사다리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몸의 중심은 사다리 안쪽에 둬야 하고요. 옆으로 몸을 너무 기울이거나 멀리 팔을 뻗는 동작,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균형 잃기 쉽겠네요. 그렇죠. 물건 들고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하고 특히 사다리 위에서는 약 10kg, 그러니까 10kgF를 초과하는 중량물은 취급하거나 운반하면 안 됩니다. 연속 작업 시간도 30분 넘지 않도록 하고요. 아, 무게란 시간 제한도 있군요.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높이에 따른 보호 조치 강화네요. 그렇습니다. 높이에 상관없이 사다리 작업할 때는 안전모 착용은 그냥 기본이고요. 네, 안전모는 기본. 네. 1.2m 이상 2m 미만 높이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모는 물론이고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부 발판 작업은 금지되고요. 1.2m부터 2인 1조군요. 네. 그리고 2m 이상 3.5m 이하 높이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안전대, 그러니까 추락 방지 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그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에 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상부 발판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아래 발판에서의 작업도 금지됩니다. 2m부터는 안전대까지 필수군요. 아, 근데 이 안전대 착용 기준이 되는 2m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요.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는 2m 이상 높이에서 추락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었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특정 높이 기준, 그러니까 2m라는 기준이 삭제됐어요. 대신 원칙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위험 기반 접근을 강조하는 거죠. 아, 특정 높이 기준이 없어졌다. 네, 큰 틀에서는요. 그런데 여전히 고용노동부의 사다리 작업 안전지침이나 산안법의 다른 조항, 예를 들면 제44조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같은 규정에서는 여전히 2m를 안전대 착용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의 큰 원칙은 모든 높이에서의 추락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감화된 것이고요. 동시에 사다리 작업이라는 특수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2m 이상이라는 명확하고 강제적인 최소 안전 기준, 즉 안전대 착용 의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원칙은 모든 높이 위험 관리인데 사다리는 특별히 2m 기준을 최소 요건으로 남겨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즉 낮은 높이라도 위험하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2m 이상 사다리 작업 시 안전대 착용은 그냥 타협 불가능한 필수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결국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핵심군요.
그럼 이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권고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금천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일 텐데요. 네, 보고서가 여러 중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는데요. 크게 몇 가지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안전문화 및 인식 개선입니다. 아까 말한 낮은 높이도 위험하다는 인식을 계속 교육하고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 작업 전에 하는 위험성 평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이걸 기반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라는 거죠. 네, 인식 개선 중요하죠. 둘째는 안전한 작업 방법 우선 적용입니다. 사다리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원칙, 이거 철저히 지키고 가능하면 비계나 이동식 비계, 고소작업대 같은 더 안전한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장비도 확보하라는 겁니다. 장비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규정 준수 및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높이 제한, 작업 금지 발판, 중량물 제한, 2인 1조 작업 같은 구체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하라는 것이죠. 안전모 안전대 같은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여부 확인은 당연하고요. 감독 강화. 네. 넷째는 계약 및 외주 작업 관리 강화입니다. 외부 업체 작업 시에도 계약서의 안전 관련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이나 교육자료 공유 같은 걸 통해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라는 내용이고요. 외주업체 관리도 철저히.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와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안전을 그냥 특정 부서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사든 시설관리든 실제 작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직접 위험성 평가를 하고 안전조치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 담당 부서의 책임 강조. 네. 네. 이 권고사항들의 핵심은 결국 시스템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규칙 목록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사다리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작업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로 만드는 것. 네. 그러려면 더 안전한 장비를 구매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또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계속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높은 곳 물건 꺼낼 때 불안정한 의자 대신에 안전 스텝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금천구청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사다리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 특히 낮은 높이의 위험을 간과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사다리의 본래 목적은 이동 통로이고 작업 발판으로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작업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비계나 고소작업대 같은 더 안전한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마지막 수단이니까요.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A형 사다리를 써야 한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높이 제한, 발판 사용 금지, 3점 지지, 개인 보호장비 착용, 2인 1조 작업 같은 안전 수칙들, 이걸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다리가 가진 이런 본질적인 위험성,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작업 현장에서 전통적인 사다리 사용 자체를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아, 사다리 사용 자체를 줄이자. 예를 들어 지금은 경작업으로 분류돼서 A형 사다리 사용이 허용되는 많은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에 대해서도 아예 포디움 스텝이라고 작업대랑 안전 난간이 붙어있는 이동식 계단이 있거든요. 아니면 저층용 소형 플랫폼 같은 더 안전한 장비 사용을 그냥 기본값으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오, 더 안전한 대안을 기본으로 흥미로운 제안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백한 데이터가 위험성을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사다리가 빠르고 간편하다는 인식에 너무 깊게 박혀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을 효과적으로 바꿀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거리네요. 빠르고 간편함 속에 숨겨진 위험을 어떻게 제대로 알릴 것인가. 오늘은 금천구청의 사다리 안전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익숙한 위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깊이 고민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